중에 가장 핵심은 이제 생애 최초 LTV 80%고 안녕하세요, 야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8월 1일부터 이제 대출 제도가 조금 바뀌어요. 대출을 특정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해주고 어떤 부분은 또 불합리한 부분은 또 바꿔주고 이게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7월 20날 발표를 했었어요. 보도자료를 냈었죠.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대출 조건이고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돼요.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를 완화를 해줍니다. 이건 알고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LTV 상한 80%까지 적용을 해주는데 소재 지역이랑 주택 가격 상관없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도 주택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6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6억 대출을 받고 10억이 있으면은 16억짜리를 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면은 대부분 뭐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겠죠. 15억 초과 대출분에 대한 그런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그리고 신규 주택 전입 조건 이거를 완화를 해줍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받을 때 주택 구입을 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의무가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2년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랑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주택 구입 후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신규 주택으로 6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담대를 받고 월세든 전세든 줘도 된다 이 말이죠. 대신 이거는 8월 1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7월달, 6월달에 사가지고 약정 체결을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6개월 이내에 처분 의무가 있고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죠. 이건 소급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완화를 해준다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우리가 주담대를 이제 1년에 1억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 1억까지의 한도를 이제 2억 원으로 완화를 해준다 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LTV랑 DSR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지 이만큼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도 한도를 확대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긴급하게 생계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거나 병원비가 필요한다던가 어쨌든 돈이 좀 급하게 생계 용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DSR을 빼주는 DSR 배제가 가능한 이런 주담대를 원래는 1억까지 해줬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심사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1억 5천까지로 이제 완화를 해줍니다. 5천 늘어났네요. 5천. 다음 이제 기존 주택 처분 의무의 예외 사항을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원래는 예외 사항이 없이 그냥 무조건 기간 안에 팔았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천재지변 그리고 산업재해 그리고 공공재개발 지역 지정 공공재개발 지역 지정이 되면은 거래를 못하죠. 아예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 기한에 뭐 조금 더 연장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처분 기한을 언제까지로 또 바꾸던가 이게 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중도금 그리고 잔금 대출 예외 허용입니다. 이거는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았을 때 시세가 15억이 안 됐었어요. 분양가가 15억이 안 됐었죠. 근데 준공 후에 시세가 15억이 초과가 돼버리면 주담대를 못 받잖아요. 이 부분 이제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분양받았을 때 당시 15억 초과만 안 됐으면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또 이제 규제지역 지정 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원래는 못 받았어요. 잔금 대출을.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금액은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행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은행은 금리가 좀 쌀 거고, 어떤 은행은 금리가 좀 높을 거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내가 선택적으로 이제 고를 수 있다. 이런 이제 합리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DTI,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허용을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있으면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DSR을 계산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담대가 있더라도 그냥 다 대출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이제 상환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규제 시행 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 시점에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만 해당이 됐었죠.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 그리고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 대출도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 원래는 이 사람들은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제 생애 최초 LTV 80%고 그리고 처분 조건 그리고 전입 의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또 되게 많을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주택이 없었던 사람,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활성화가 조금은 되겠지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거를 또 간을 보면서 조금씩 이 대출 규제를 수도꼭지를 더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음에는 1주택자한테도 조금 풀어주고 아니면은 그냥 무주택자한테도 조금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앞으로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연합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